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는 우리 네, 제자입니다. 이거 너무 밝히면 안 되죠. 네, 제가 학부 때 CF를 맞았지만 정말 요즘에 심리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심리학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예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성렬 교수님도. 예. 네, 저는 그분한테 C를 맞았죠. 이제 그렇게 돌고 도네요. 네, 그럼요. 한성렬 교수님도 저한테 예. 네가 심리학을 한다는 게 너무 정말 놀랍다. 막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은사님이고요. 오, 여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모로 오늘 사명감을 느끼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주변의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베스트 3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심리학 서적에는 예. 세 가지로 왜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나쁜 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이제 나르시시즘,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피해를 준다. 예. 사실 이건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이코패스 뭐 공감 능력 없고 막 우리를 막 잔인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이 너무 강한 사람들,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면 자꾸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네네. 예. 약간 소시오패스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는 예. 용어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예. 이 세 가지 유형을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을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의외로 안 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잔혹한 살인마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도 그 케이스를 보면 예. 너 그 사람 왜 해쳤어? 라고 하면 지 혼자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 나 옆에 있는데 혼자 먹으면 내가 삐쳐야지. 삐치는 정도로 끝나야지. 네. 약간 언짢거나. 예. 근데 해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강도 100에서 한 10만큼 혹은 5만큼의 부정적 감정을 느껴야 될 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90. 그리고 죄책감 없어. 뭐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눈금이 되게 적은 인간들이 있어요. 기쁠 때도 아주 기쁘거나 하나도 안 기쁘거나 둘 중에 하나. 예. 그 다음에 슬플 때도 뭐 굉장히 슬프거나 아니 하나도 안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 그걸 주로 특히 화에 관련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는 걸로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습관된 사람들이죠. 진짜 안 좋아요. 그런 친구가 그런데 내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만약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돼. 부자야. 능력 있어.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못 끊고 그 친구의 화를 잡고 불쑥불쑥 내는 걸 내가 버텨내. 그거 30년짜리 내 상대예요. 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게 예.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 좋은 일들이 몸에서 일어나면서 생기는 거죠. 그게 암덩어리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 그렇고요. 예. 두 번째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은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막 완전히 거울 보고 막 이런 친구가 없어요 예. 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나르시시즘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 생활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 팀이 5명이에요. 예.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예. 자존감이 또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럼요. 저희 팀이 좀 되죠. 능력이.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나 말고 4명도 같이 협동해서 이 일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같이 거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나르시시즘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그러게요. 제 이 못난 내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했네요. 예. 왜 우리 팀플 할 때도 보면 약간 서로 기여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난히 이 팀플에서 이게 잘 된 건 나 때문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못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유난히 그런 게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상대방이 잘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그렇죠. 무시하고.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예. 그것도 이제 많은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부모가 과도하게 칭찬할 때.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네네. 부모가 적당하게 적정하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드디어 기억 니은 디귿을 써요부터 시작해서 그럼 아이가 작은 것에도 사람들은 크게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죠. 예.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의외의 측면인데 조금 이제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애가 100점 맞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그 집 애를 제치고 2등, 1등을 한 게 더 좋은지. 자, 이제 제일 좋은 건 네가 드디어 90점을 맞았구나. 예. 이게 더 나은 거죠.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건 노력을 많이 했구나인데 별로 안 좋은 게 있죠. 네가 드디어 20등 안에 들어갔구나, 10등 안에 들어갔구나. 여기서부터 제친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엄마 나 이번에 90점 넘었어요. 그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반에서 몇 명 90점 넘겼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석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를 제친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주위에 실제로 제가 부모님이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 친구들한테. 그래서 너 이번에 걔 이겼냐?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래요. 아이 앞에서 철수야 나는 이제 원이 없다. 그럼 철수가 왜요 엄마? 네가 이번에 95점 맞아서 그래서 영희를 제친 게 나 이제 원이 없다. 이게 아이를 아주 왜곡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들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죠. 나르시시즘이 그런 거고요. 마키아벨리즘. 예. 사실 마키아벨리즘은 좀 생소한 단어네요. 그렇죠. 예.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빌런. 네, 요즘 빌런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라와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치자면. 근데 의외의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 맘대로 조종하는 사람들 중에 예. 슈렉에 쉬는 장화 쉬는 고양이처럼 나한테 계속 감탄해주는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나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인정받는 심리, 그렇죠. 보상받는 심리 그런 걸 자극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 뭐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싸우는 장군들이 있지만 사실 맘대로 조종하는 사람은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한테 막 아낌없이 감탄을 주면서 이게 사실은 너한테 주는 너를 조종하기 위한 별풍선이야 라고 던져주는 유형들이 있죠. 못 벗어나요 이 유형들을 되게. 이게 진짜 알 수 없을 것 같은 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네가 이게 잘못됐어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매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한 일이야 그렇지. 라고 하니까 훨씬 더 달콤하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친절하고도 아주 나에 비해서도 약자로 딱 밑이 매김하면서 자기 맘대로 나를 조종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간신이죠. 간신들 보면 왕 앞에서 정말 약자죠. 누가 봐도. 그리고 왕 앞에서 정말 폐하 최고이십니다 하죠. 예. 근데 사실은 다 그 간신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유형이 아마 의외로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 세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복수를 하고 싶어.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복수를 하는 방법 중에서 좀 옳은 방법이 있고 옳지 않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최고로 옳은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강해지고 뭐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미 다 그런 대답 해주고 가신 교수님들 계신데 예.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시간이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예. 이게 복수라기보다는 결국 내가 좋아져야 되니까 이거 이그노벨상 받은 연구인데 실제로 이제 상사가 나를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제 막 괴롭혔어. 열받잖아요. 예. 그렇다고 가서 상사를 찌르면 내가 큰일 나지. 그렇죠. 인형을 갖고 와. 상사의 이름을 써. 매직으로. 이게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빡 찔러. 송곳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라는 연구는 실제로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그노벨상 받았다니까. 노벨상 패러디한.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예. 거기서만 끝났으면은 그게 이그노벨상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복수의 효과를 극대화한답시고 여기다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 상사의 사진을 붙여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찌르면 네. 재밌게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날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어.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내가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거지. 왜?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걸 저렴하고 그리고 환경 피해도 안 되고 이런 거를 내가 막 편하게 예. 한번 공격해보는 건 괜찮은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수는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적정한 지점을 찾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름 쓸 때는 내가 속이 후련해지는 것에서 끝나는데 사진까지 붙여놓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면 예. 정도의 문제잖아요. 왜 우리가 심리학 개론에 처음에 딱 배울 때 나오잖아요. all or nothing. 실무율의 법칙. 예. 그래서 1 아니면 0. 사실 근데 이런 식의 일들은 우리 전기 스위치를 끄면 완전히 어두워지고 예. 키면 환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비싼 조명기구로 살면 꺼졌다 켜졌다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은은하게. 그렇죠. 은은하게 다이얼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이얼 같은 거예요. 그 복수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소하게 복수해야 내 마음은 제일 속편해지고 부작용은 제일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사소하게 복수해라. 그렇죠. 사소하게.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 보셨나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물기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예. 그분 방에 뭐 물수건도 닦아놓기 뭐 이런 거.
나만 통쾌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 그렇잖아. 그럼 되잖아요. 예. 네. 그 복수가 너무 과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난처한 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만약에 복수를 했다 치자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봤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불편해져요. 왜 내가 불편해지겠어요? 내가 양심 있는 좋은 사람이니까. 보편적인 우리 보통 평범한 우리들. 예. 여기서 평범하다라는 건 고만고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장 전형적인 우리 인간은 양심과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복수의 양이 과다해지는 게. 내가 2차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위에서부터 내리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올려야죠. 정말 사소한 복수를 해보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후련함이 생기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예. 그 지점을 잘 찾아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적정한. 근데 작정하고 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나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 뭐 근데 우리가 그건 자주 경험하잖아요. 친구가 나를 놀려서 내가 어렸을 때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때려줬는데 그 친구가 피가 나.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어렸을 때. 근데 그게 평생에 조금씩 그게 자책감이 와요. 그 친구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오래 지났는데도. 네, 근데 내가 누굴 때렸다는 기억이 결코 즐거운 기억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삶을 포기해요. 포기한다는 게 예.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자포자기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했던 나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도 이게 상쇄가 안 되니까 예. 약간 자포자기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난 어차피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적정한 지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찾아야죠.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정의에 위배되는 짓이야. 이러면 더 올라가야지 당연히. 우리 인생이 그래서 미묘한 지점 찾기예요 늘. 그렇다면 그런 악인들이 나에게 꼬이지 않도록 나의 격을 높이는 그런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예방이 필요하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나 계속 뭐 해친다기보다는 막 이용하고 조롱하고 이런 경우가 예. 내가 둘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첫 번째, 그런 마키아벨리즘 같은 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결국은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뼈골을 빼먹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내가 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세상의 법칙이 정말 너무 안 좋죠. 예. 착하고 열심히 살고 심지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소시오패스들한테 가장 많이 이용돼요. 빼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되게 좀 모순되는 게 그쵸.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모순.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똑똑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위험해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별로 없는. 내가 나한테. 네, 네. 그래서 남이 나한테 와서 감탄해주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 감탄할 게 없는, 다시 한번 또 강조,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똑똑한 착한 사람. 이게 의외로 너무나도 취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너무 많은 인간들이면 곤란하겠지만 예. 내가 나한테 적절하게 감탄할 게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일 외에 다른 일에서도 보람이나 성취나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죠. 사실은 내 직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의 감탄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 말고도 다 열심히 내 직업과 늘 만나는 내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나의 일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아무리 논문을 열심히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말 뭐 학계 대석학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면 다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수준의 학자죠. 근데 제가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붓글씨를 배워봤어요. 오야, 막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다니까. 주사 김정희가 따로 없는데 물론 붓글씨 전문가께서 보시면 그냥 바보 같은 글씨지만 예.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이 나한테 어떠한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느끼는 감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되게 위험해져요. 오늘 김정은 박사님 얘기 많이 나오네. 사람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자꾸 도피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되게 맞는 얘기지. 그 나쁜 관계가 바로 뭐냐? 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끊는 거죠.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만나요?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뭐 일생 혼자서 오타쿠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거를 하면서 적절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뭔가 필요 이상의 악한 언행을 할 때 내가 쉽게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보, 당신 맨날 그렇게
갔다 오면 뭔가 좀 그런데 왜 그 동창회를 나가? 왜 그 모임을 나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서로. 근데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나쁜 사람들한테 의해서 계속 뭔가 당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밖에 주위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일과 상관이 없는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자기 일과 관련이 없는 공부.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이 이관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고 다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만 예. 이관적으로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나쁜 관계를 막아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쁜 관계도 막아낼 수 있고 나의 예, 어떠한 예. 새로운 지평까지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 전부터 그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보면 착하게 열심히 많이 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김대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타인의 감탄에 중독되지 말아야 되고 나 스스로 나에게 감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